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We do not have a year-end deadline, and unfortunately, it's a deadline that they've set upon themselves now. I can imagine that we could see a possibility of going back to some of the more provocative steps. 예,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외교안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더는 잃을 게 없다고 외친 북한을 향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잃을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듯 이렇게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존 최강 정찰기로 꼽히는 글로벌 호크까지 휴전선 인근에 뜬 겁니다. Well, we'll see about North Korea.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we both want to keep it that way. 이제 뜬다 정말 글로벌 호크까지 한반도 상공에 떴는데 신 대표님, 이 최강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포함해서 이렇게 7가지의 미국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연이어서 릴레이로 뜬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17년도에 지금 돌이켜보면 전쟁의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7종류의 정찰기들이 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2년 만에 다시 왔는데 아까 이제 그 비건 그 부장관이 뭐라고 했냐? 외교 시작전으로 가는 것 같다. 즉 외교 시작전이 2017년이에요. 2017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기는 지금 우리가 U2 정찰기가 있기 때문에 U2 정찰기와 좀 중복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호크까지 왔다는 것은 더욱더 뭔가를 탐지해야 될 일이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미국의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글로벌 호크와 리벳 조인트의 조합은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신 대표님, 네. 보시는 것처럼 혹자는 글로벌 호크가 눈이고 리벳 조인트가 귀다.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조금 부족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리벳 조인트가 귀는 맞습니다. 글로벌 호크가 눈도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호크는 눈과 귀를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기는 맞지만 좀 부족한 말이죠. 글로벌 호크는 리벳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이 감청 능력의 대부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리벳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글로벌 호크와 리벳 조인트가 동시에 지금 출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도 북한의 도발이 지금 오늘 내일 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도발이 며칠 내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언제인 것인가를 확실하게 탐지하는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발이 오늘 내일 임박한다. 그러면은 코브라볼이 올 겁니다. 코브라볼이 오면은 이게 오늘 내일 임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조인트 스타즈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인트 스타즈는 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들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들 뭐 사등동에서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동창리로 가는 거 이것들 다 조인트 스타즈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크도 사진을 찍어서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로 발사할 때가 됐다. 그러면 코브라볼이 딱 올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 코브라볼의 시점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특히 글로벌 호크는 한 지상 30cm니까 뭐 요 정도 되는 네. 요 정도 뭐 크기도 다 식별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 얼굴을 식별하고 번호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형태는 다 식별할 수 있죠. 30cm가 하나의 점으로 보이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미사일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인지 화성 14인지 화성 15인지 이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30cm 그 정도 가지고 뭐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30cm를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우리가 평소에 이제 컴퓨터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구글 지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해상도가 1.5m가 넘습니다. 1.5m 넘는 걸 하나의 점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30cm라면 이거는 정말 뭔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7종의 미국이 자랑하는 정찰기가 다 한반도 상공을 휩쓸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직 한반도 상공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오산기지격인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 미국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항공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신 대표님,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울프 하운드라는 비행기인데. 울프 하운드? 네. 저게 이제 CI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비행기고요. 지금 생긴 거 봐도 뭐 누가 봐도 저걸 군용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해서 좀 이 민항기로 위장을 하고 CIA에서 자신들의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특수작전 그룹들의 요원들 그리고 정말로 어떤 그 뭐 암살이라든지 이런 작전에 임박했을 때는 그 암살을 직접 할 수 있는 델타 포스나 대북그룹 이런 요원들을 태우고 해당 작전 지역에 데리고 가는 그런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럼 울프하운드가 일본 요코타 기지를 주변을 배회했다라는 의미는 네. 북한으로서는 이건 어느 정도 두렵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프하운드가 요코타 기지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 어딘가에서 CIA 특수작전 그룹이나 델타 포스의 특수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특수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과거 리비아의 가다피가 사실은 뭐 리비아에서 하수구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그냥 그렇게 됐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 CIA 특수작전 그룹들이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죠. 그럼 과거에 흔히 저희가 언급했던 뭐 참수작전 가능성, 네. 이 특수부대 업무 중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네튠 스피어라고 잘 알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사살한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튠 스피어 할 때 실제로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총을 쏘는 사람들은 대북그룹입니다. 네이비실의 최고 특수부대죠. 대북그룹인데 그 대북그룹가 가서 작전할 수 있게끔 그 현장을 세팅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공급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협조자를 구하고 그게 바로 이 울프하운드를 타고 들어간 CIA 스페셜 작전 그룹 SOG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미국의 이 항공기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정찰기로 미국은 북한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까지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Chairman Kim personally made the commitment to denuclearize, said there wouldn't be long-range missile tests, nuclear tests. All of those are commitments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We continue to work to try and develop places where we can communicate, negotiation mechanisms where we can talk to them about paths forward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더 잃을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말 자체. 만약에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있다면 혹시 그게 대북 제재 중에 원유 차단은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김정은은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 목숨입니다. 조금 아까도 참사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 목숨이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재를 강화한다면 원유는 현재 유엔 제재에 400만 배럴까지 돼 있고 정지에는 50만 배럴 돼 있습니다. 아마도 원유는 400만 배럴이 중국이 이 파이프라인을 보내기 때문에 감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풀이거든요. 50만 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방법이 없고 정제유는 아마도 더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정제유를 완전히 공급을 중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북한한테 굉장히 힘든 것일 거고 예.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원유화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마 끝까지 가게 되면 무역을 완전히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하면서 만약 북한과 무역하는 나라는 미국이 앞으로 미국과는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중국도 북한도 힘들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북한이 이렇게 무력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 그렇죠. 북한의 지금 마지막 숨통인 무역마저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하면 해상 공세도 가능합니다. 전쟁보다 그게 나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많이 달라졌는데 그 가운데 최근 미국은요.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미사일 기지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ICBM 개발의 심장부로 불리는 산음동을 돋보기로 보듯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Well, look, the president has been very clear that he's not going to make the mistakes of prior administrations.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are. 자, 그러면 미국이 이잡듯이 들여다보는 산음동을 저희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도상으로 보면 평양의 좀 북쪽에 있는 것 같고요. 김정우 씨. 그리고 네.
ICBM 개발 생산의 거점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놀란 게 거의 1000명 가까이 산음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장거리 미사일 엔진은 전부 다 저기서 이제 생산되고 이제 공급이 되는 데인데, 저 산음동이 원래는 저 산음리라 그랬습니다. 평양이 평양 중심부에다가 이 주위에 있는 4개국을 갖다 넣어서 이제 평양시라 그러는데, 산음리에쯤에 이제 산음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것도 이제 평양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음동에서 일단은 미사일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 12월 7일 날 동창내에서 엔진 실험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산음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열차를 통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때 미사일 엔진들이 예. 시험용만 갔느냐, 아니면 진짜로 발사할까도 갔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시험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사 엔진도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벌써 산음동에서 기중기로 들어가지고 열차에다가 그 로켓 엔진을 얹습니다. 이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몇 개의 로켓 엔진이 열차에 실려가지고 산음동으로 갔다, 이걸 다 판단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하고 지도 같이 보실게요. 한 번 더. 그러면 말씀처럼 산음동과 동창리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산음동에서 만들어진 ICBM이 동창리로 이송하고 여기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음동에서 이런 ICBM 도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대포동 계열, 그러니까 화성 계열 엔진 이런 것 전부 다 산음동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험한 것도 전부 다 산음동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갔죠. 글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현미경 보듯이 산음동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군요. 일단 이렇게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무력 도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탄절 직전에 북한이 뭐든 하나는 쏜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It doesn't end well for them if they do. So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We're continuing with our negotiations. Steve Biegun is going down to the region soon, and we'll see what happens. We have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Kim Jong-un said that he is going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If he does not do that, then we'll take that into account, and we've got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미국의 경고 메시지도 연일 나오고 있어서 안채혜 소장님,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처럼 선을 넘을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할 수준 딱 밑까지 이번 올해 연말에 도발을 할 건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수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ICBM을 발사하는 리드라인을 넘었다. 이건 완전히 군사적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적하신 대로 그 전 단계 최소한 300 내지 500kg의 이제 말하자면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 그러면 그 레드라인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인공위성으로서 정찰 위성을 보유한다. 이 단계에서 이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이고 노동당 전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현 단계에서 북한은 산음동의 움직임이나 동창리의 움직임을 볼 때는 뭐든지 쏜다는 건 확실한 과학입니다. 김정은 시장님, 만약에 뭐든 쏜다고 하더라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뒷목을 잡을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미사일들을 한 번씩은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ICBM을 쏠라 그러면 위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김정은이 과거에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북한군의 고위 간부들을 한 30-40명 모아놓고 아직까지 우리가 인공위성 하나 못 가진 게 정말로 수치스럽다. 내일 아침까지 다 반성문을 쓰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반성문 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들이 전부 다 전전긍긍하면서 반성문을 썼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전날 자기가 뭘 한지도 모르고 뭘 해서 그냥 목숨을 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을 가진 게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네 꿈도 실현하고 미국도 괴롭히기 위해서 일단 ICBM보다는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포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제가 오늘 외교안보 기사 읽으면서 제일 좀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하나가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의 한 박사인 제임스 액턴 박사가 이거는 ICBM 도발 가능성은 크다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핵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관측을 했어요. 저는 그냥 학자로서 맞으면 대박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수준이 말이라고 봅니다. 아무 말이나 지금 하는 수준에서 사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위력의 수소폭탄급의 위력을 다 보여주었고
여기에 추가로 다시 핵실험을 해서 뭔가를 보여줄 게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보여줘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다탄도 미사일, 그리고 그 다탄도 미사일이 분리가 되어서 쪼개져서 각각의 다른 방향으로 회피의 기동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을 차라리 보여주면 미국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겠으나 예. 핵실험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 이거는 그냥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를 받는 것 외에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예측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ICBM 이런 무력 도발 말고 핵실험을 제기할 경우에는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잃는 것밖에 없죠. 잃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고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거죠. 저는 맞다는. 그래서 저 학자도 가능성이 낮지만 핵실험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한 거죠. 그럼 가장 시나리오 중에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신 대표님, 산음동에서 만들어진 ICBM을 동창리로 싣고 가서 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만한 수준의 ICBM 무력 시위를 하는 것,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ICBM 또는 ICBM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발사체입니다. 그걸 성탄절 전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인균 대표님 말씀에 전적 동감을 하면서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이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아주 초소형 핵탄두를 찍은 다음에 이게 우리가 400mm 방사포 또는 초대형 방사포 실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아마 소형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한반도 상황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 국방부도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새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동창리 영원히 문 닫겠다고 했던 정의용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지금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고, 어쨌든 우리 국방부도 경고 메시지를 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방부가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 엔진 실험을 한 이후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며칠 있다가 내놨지 않습니까? 저것은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고 또 이 청와대와 좀 조율이 된 상황에서 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가 그런 행동을 하면 뭔가를 잃을 것이다 라는 또 경고성 메시지를 같이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하지 마라 외에는 다른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뭔가 압박을 느낀다 뭐 이런 건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존 최강 정찰기인 글로브로크가 떴고, 지금 미국은 북한의 ICBM 심장부로 불리는 산음동을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오늘 외교안보 소식 이슈로 뉴스탑10 시작을 해봤습니다.